논술 이제 첫 시간인데, 쌤이 9월달 원서 쓰기 전까지 모든 학교 논술 기출문제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어줄 거거든? 모든 학교를.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마다 할 때마다 니네들 메모를 따로 해놔야 돼. 애들이 꼭 시키면 안 하더라.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원서 쓰고 싶은 학교 어디였지? 다시 고민하고 앉아있어. 배우다 보면은 이 학교는 범접할 수 있는 학교고 범접할 수 없는 학교로 구분해야 되거든, 스스로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배우는 동안에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것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은 구분하세요, 스스로가. 자, 일단은 오늘은 쉬엄쉬엄 하려고요, 첫날이니까. 지금 카톨릭대학교 2022년 모의논술이거든? ABC의 값은 세 개가 모두 양수값이라고 얘기해. ABC가 양수값이라고 얘기하고 역수관계 있는 것 같은데 문자 자체는 AB의 값이 역수관계 있지 않아. 그럼 최소값을 언급했으니까 느낌은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리고 또 다른 녀석의 값은 이걸 지금 M이라고 했을 때 AB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그럼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B를 구하라는 얘기구만.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두 개 값이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AB를 구하라는 얘기네. 최대값이 지금 9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C 플러스 B의 값이 최대값인가? C의 값이 양수니까. ABC 다 양수라고 그 다음은 A하고 C의 값을 더한 게 지금 최대값인 것 같아요. 문자는 두 개, 문자는 세 개, 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시문에서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fx의 다음을 만족한다고? 알파 베타를 대입한 새로운 함수를 f로 정했네. 제시문 DNA에서 fx의 값은 p라고 하는 상수가 존재하는데 x는 p라고 하는 건 탄젠트의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탄젠트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되게 많지 않아? 예를 들어서 탄젠트라는 함수의 값은 y의 값이 탄젠트 a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정근선은 누구? 탄젠트 x부터 설명할까? 하도 배운지 오래돼가지고 수학 이게 고등수학 아니 수학 원이지 이게. 수학 원의 탄젠트의 정근선이 누구죠? 주기는 파인 것 같고 정근선은 아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하나씩 낚여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근선의 방정식. 수학원 탄젠트의 정근선의 방정식. 아, 야,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얘기해야지. 정근선이 누가 탄젠트 정근선이. 그냥 얘기해봐. 이 새끼들 이거 탄젠트 그래프의 정근선 수학원, 탄젠트 그래프 정근선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쓰지. 단 n값은 정수고. 그러니까 M 플러스 2분의 1 파이라고 바로 얘기하네. 네. 이게 정근선인데 딱 한 가지 사실만 필요해. y의 값은 탄젠트 ax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주의 값은 어떻게 바뀌지? 네. 절대값 a분의 파이로 바뀐다고요? 근데 정근선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주기 따라서 아니지. 탄젠트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값은 주기 구하듯이 똑같이 구해요? 원래 정근선의 값을 x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누게 하는 건가? 이게 새로운 정근선입니다. 이 내용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지금 알파의 값이 계수여서 지금 알파의 값 확인했습니다. 물론 베타의 값이 있으니까 좌우로 평이동한 거는 정근선에 영향을 주는 거지. x축 방향을 알파분의 베타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정근선도 알파분의 베타만큼 평이동하겠죠? 네. 그런데 정근선이 여러 개 있을 건데 P라고 하는 녀석이 정근선이래. 근데 정근선 중에 하나래. P의 값이. 그때 fx 그래프가 임의의 정근선 x의 값이 q라고 하는 정근선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근선 중에 한 녀석인데 임의의 정근선은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대소관계가 지금 이렇게 명시했거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P가 P가 가장 조금 가장 작은 것에 좀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정근선 종류 중에 가장 가장 y축에 가까운 거? 네.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q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p의 값은 제일 작은 녀석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값이 제일 작으니까 y축에 제일 가까이 있는 정근선을 구하는 얘기구만. 자, 내용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시문 첫 번째 게 얘기하는 거는 기억에서 m값을 구하시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난 지금부터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네. 기억에서? 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최소값 구하냐?
나는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지? 산술기가 편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싶은데 A하고 B의 값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 한 문자로 돼 있어야지 문자가 역수한 게 있어야지 산술기하를 쓰잖아.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할 생각이야. 그래서 B는 하고 정리해 줄 수 있나? B의 값이 누구지? 빼면 되잖아. 뺐더니 B-A의 값 1이니까 B의 값은 A 플러스 1인가요? 위에서 밑에 값 빼면 B의 값은 A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끝난 거네. 나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지금 논제 1번 문제 요구한 거는 A분의 2파이라고 하는 녀석과 2파이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라고요? 그런데 역수한 게 있지 않다, 문자가.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2분의 파이 네, 2분의 파이만 따로 쓸까? 2파이분의 1만 따로 쓰자는 얘기죠, 뒤에 거? 그래서 A분의 2파이라는 녀석과 2파이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할 땐 지금 이것만 적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만 따로 별도로 수식을 따로 쓰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설명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라는 서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이게 지금 최소값인가? 내 말 전해드신 거 맞나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최소값은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 값 자체가 m값입니다. 그럼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 b의 값이 지금 알파, 베타라고? 네.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이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녀석은 두 개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도록 하는 a가 누구야? a 양수라면서요. 아, 두 개가 똑같은 a가 누구냐고. 아, 말 좀 해. 아, 답답해. 아무나 얘기해야지 수업을 진행할 거 아니야. 누구라고? 네, a는 2파이죠. 갖다 놓으면 a 제곱의 값이 2파이 전체 제곱이니까. 양수값 a의 값은 2파입니다. a 값이 2파이면 b의 값은 누구라고요? 파이 플러스 그걸 알파, 베타라고요? 네. 수식만 대체적으로 수식이 빠진 수식이 없으면 되고 한글로 약간만 더 붙이면 돼. 뭐 하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이런 말만 더 붙이면 돼. 여기까지 문제를 못 풀진 않아. 시험 보는 애들 다 문제 이 정도 수준이면 다 풀 줄 알아. 다만 그걸 깔끔하고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지기 좋게 쓰는 사람이 합격해. 자, 그렇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함수 fx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탄젠트 2파이 x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이렇게 되나? 그럼 이렇게 된 탄젠트의 그래프에 대해서 두 번째 제시문은 p의 값을 지금 구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거를 논술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근거를 논술하는 말은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하라는 얘기야. 서술을 하여서 타당하게끔 설명해 내세요라는 얘기야. 그럼 풀이 과정을 쓰라는 얘기고 지금 p라고 하는 점근선을 지금 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함수의 점근선이 궁금합니다. 점근선이 누구죠? 파이 그러니까 한글로 점근선의 방정식, 이 탄젠트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2파이분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런데 평이동은 지금 얼만큼 한 거지? 파이분의 1 플러스 2파이로 나누기 했더니 1 플러스 2파이분의 1만큼 탄젠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거니? 이런 거 다 서술해 준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다. 그럼 점근선도 똑같이 평이동하나요? 되신 거 맞죠? 그러면 누가 y축에 제일 가까운지를 평가해야 되잖아. 여기서 선생님이 봤을 땐 여기서 서술해야 되는 실력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거거든? 그러면 y축에 제일 가까운 걸 알기 위해서 니네 숫자 대입해 볼 거 아니야. 이거는 답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답을 작성하기 전에 파악하기 위해 숫자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n값한테 0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x의 값이 누구야? 말하면서 선생님 수업하기가 좀 수월한데 계산하면 4분의 이게 계산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n값한테 마이너스를 또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 플러스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빵을 대입한 것보다는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y축에 더 가까워졌나? n값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4분의 1인가? 더 가까워지냐? 아직까지 양수값이죠. n값한테 이제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파이. 앞으로 이 음수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절대값이. 그러면 더 작아지게 되면은 2파이분의 1 큰 건지 4분의 1 큰 건지도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겠네. 2파이는 3.14로 해서 하면은 거의 한 6분의 1? 네.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은 6분의 1로만 계산해보자. 24분의 2, 12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6분의 1하고 4분의 1 더했으니까 24분의 10? 12분의 5? 네. 그럼 누가 더 y축에 더 가까운 거야? n이 마이너스 3일. 마이너스 3일 때 y축에 더 가깝니? 그러면 서술을 어떻게 할래? 어떻게 서술할래? 숫자를 대입해봤더니 이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y축에 제일 가까운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선택한 거는 이걸 선택했다고 할게요? 왜 선택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n이라는 값이 마이너스보다 크다라면 그 값을 기준으로 값이 커진다. n값이 커질수록 x값도 커진다. x가 더 커진다? n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n값이 작아질수록 x가 작아지. 근데 이걸 좀 더 아름답게 소설하고 싶은데? 그냥 음, 절대값 P가 절대값 Q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저것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요. 그냥 그러면 그 서술하는 거에 전개상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었을 때가 제일 y축에 가깝다고 쓰는 게 더 안전해 실은. 그런데 이거를 더 아름답게 쓰면은 그걸 수학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묘사해내면은 그건 고득점이야. 근데 단순하게 점점점 해가지고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되니까라고 쓰면은 이건 좀 너무 단조로워. 그걸 고급스럽게 좀 포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n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은 점점 커진다고 할까? 이 값은 마이너스 2였을 때가 12분의 5라 해가지고 12분의 5? 분자로 돼. 이 값은 어차피 n값이 커질수록 이 값은 커져? 이래나 저래나요. 이것도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야? 절대값이 그래서 비교했다고 이게? 그래서 비교했어. 4분의 1 플러스 2파이분의 1하고 이 값도 양수값이었니? 적어도 양수는 양수예요. 이 값하고 이 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했다고? 아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나? 둘 다 양수였잖아 지금. 아 뒤에 거 음수니? 6분의 1 빼기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수하고 음수에 대해서 이 값이 제일 y축에 가까운 녀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큰 게 확인됐다고 지금. 왼쪽 게 더 크다는 게 확인됐다고? 왼쪽 게 더 커가지고 이 값에서 최소라고? 이 정도로 수식해 주는 게 딱 좋겠다. 그러니까 나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남들과는 좀 다른 서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못 풀진 않는다고. 지금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남들, 내가 딴 놈보다 1점이라도 더 많이 받는 서술을 스스로 추구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 그때 피해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그때 피해 값이 누구란 얘기죠? 마이너스 4분의 아, 이게 피해 값인가요? 좀 이따 당신들 작성한 다음에 확인 좀 해봅시다. 어느 정도로 소화했는지.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문항 2번 문제네. 첫 번째 기억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냐면, 내용 정리를 대부분 줘. 공식도 주는 편이고, 내용 정리도 제시문에 제시하는 편이고, 그다음 문제를 주고 나서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로 원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우극한 사각한이 똑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우리는 알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뿐이고요. 두 번째, 미분계수에 대해서도 순간변화를 가지고 미분계수의 값은 정의하는데 평균변화를, 순간변화를, 그리고 미분계수에 대해서 설명했어.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야. 새로운 건 없습니다. 디귿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네. 디귿에 있는 녀석의 값은 어떤 함수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0. y는 f 절대값 x라는 함수의 x가 0일 0에서의 미분계수. 네, 이건 순간변화이고 이걸 바꾼 게 미분계수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변화 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순간변화이 존재하면은 미분계수도 존재하는 건가요? 네.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근데 최고참계수 1인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gx의 값에 x한테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의 값은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함수의 값은 3에서 극소값을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3에서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3대2 반연수의 값은 3에서만큼은 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인제도 상관없겠네? x가 3보다 크면은, 아니,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은 3이라고 하는 값에서는 x가 0보다 크니까 이 함수 자체가 그냥 이거인 거네? 그래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g한테 3대2반 함수값은 6인 거 알고 있고요. g한테 미분에서 3대2반 녀석의 값은 빵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논제 1번이 얘기하는 거는 fx에 대해서 이거 지금 오타야? 이거 프라임으로 보이니 더블 프라임으로 보이니 인쇄된 거? 그냥 두꺼운 프레임 좀. 아, 두꺼운 프라임 같아? 이거 프라임 맞습니다. f 프라임 0입니다, 이거. 그럼 밑에 있는 건 3차 함수에 대해서 g한테 1대2반 값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거를 논술을 하세요. 먼저 구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0입니다. 그럼 f 프라임 0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구라는 얘기인가? 뭘 이용해서 구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제시문 디귿을 이용해서 다항함수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문제가 구라는 게 이걸 이용해서 니네한테 지금 이 값을 구하라며? 네. 어떻게 할 예정이니? 지금 이걸 보고서 이 값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보고서 이 값을 구하라며. 엄청 쉬워. 혹시 너희한테 계획이 뭐냐고 지금. 이게 자, 듣고 있어. x제곱 x제곱을 0에서 다항함수가 0에서 미분해야 되니까 최소한 x의 제곱의 값이 인수인 다항함수다. 그래서 다항함수를 가정하자. 다항함수의 차수를 몰라. gx의 값은 3차 함수인 거 알고 있는데 fx의 값은 차수가 지금 누군지 몰라.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아이디어. 첫 출발을 어디서 할지만 결정해보자고. 이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변화를 존재하는 미분계에서 존재한다는 건 평균변열이 존재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미분계에서 존재한다는 표현과 순간변열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야. 네. 그런 말 하나도 잘못된 말을 서술하는 건 아예 안 쓰는 것만 못해. 그럼 첫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매우 단순하다니까? 델타 x가 0 쓸 때랑 쓸 때. 포인트는 그거야 지금. 지금 절대값 있는 함수잖아. f 절대값 x가. 그러니까 0보다 클 때고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라는 얘기야 지금. 자, 일단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설명이 나왔으니까 문제의 제시문 기억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 제시문 기억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하는 거니?
그럼 이 녀석의 값은 x분의 fx 마이너스 f빵이죠? 그 다음에 좌극한의 값은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니까 x분의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빵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이 뭔데? 아니 이거 존재한다며 이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며 이것도 존재할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알파면 이것도 알파로 존재할 거 아니야. 니네 알잖아 이게 뭐냐고. F'형이잖아. 니네 알잖아. 왜 모른 척해 갑자기. 이게 F'형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x니까 이건 x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분모에 곱해줘? 마이너스 달아줘? 그럼 이게 뭔데? 두 개 똑같아야 되잖아. 존재한다며 지가. 근데 이거 똑같다는 얘기네.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F'영의 값은 0이에요. 근데 서술해야 되겠네. 한글로. 뭐를?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난 지금 우극한 이렇게 풀었고 우극한 계산해봤더니 이거고 자극한 계산해봤더니 이건데 우극한과 자극은 그냥 같아야지 제시문 기억에서 수렴한다고 하니 두 개 값은 같아야 되고 따라서 F' 빵의 값은 빵이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네. 한글을 덧붙여야 돼. 우칸이랑 저우칸은 네. x에서 우칸이랑 저우 이 함수의 우극한과 자극한 이분계수예요.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래서 문제는 순간배열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아 연속이 존재되니. 네가 혼동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극한값인 순간배열이 존재하니까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F'의 빵을 구했습니다. 한글로 조금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 절대값 있으니까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있습니다. 제시문 리을에 3차 함수가 있대. 그 3차 함수한테 1대2 반값이 필요하대. 지금 3차 함수의 값은 최고참계수 1인 3차 함수라고 제가 설명해 줬어. 그러면은 3에서 미분에서 빵인 것도 0보다 컸을 때는 알고 있는데 0보다 작을 때 함수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는 제시문 디귿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며. 근데 3차 함수라며. 3차 함수의 값 0보다 컸을 때도 3차 함수, 0보다 작을 때도 3차 함수일 거 아니야. x의 값한테 플러스 x를 대입한 거랑 x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하거나 둘 다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는 미분이 불가능할 구석은 0에서밖에 없어. 맞죠? 이 함수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며. 그러면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이 함수가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므로 이런 식의 극한값이 존재하겠네. 순간배열값이 존재할 거고 따라서 이 값은 빵이겠네. 이게 존재하면 빵이라며 0에서.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빵이면 난 두 가지는 알고 있어 지금? 그럼 gx의 값의 도함수의 값은 최고층계수 누군데요? 3. 최고층계수 3이고 x가 인수고 x-3의 값이 인수라고요? 따라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니까 gx의 값은 x제곱 3 대입했던 27 마이너스 2분의 27?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7 있어야 되나? 아니구나. 6 나와야 되지. 빵 나온 게 아니라. 그럼 2분의 27이니까 몇을 더해야 6 나오냐? 빼야 되나? 2분의 15? 그래야 27에서 15 빼면 6 나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1만 대입하세요. 지한테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1. 충분히 쉬운 거 맞죠? 그럼 당락을 좌우하는 건 뭘까? 어느 포인트가 당락을 좌우할까? 서술할 때 절대값이 있으니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해. 너희만 지금 나한테 즉답해 주지 못했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는 개나 소나 다 하는데 다만 제시문 기억과 제시문 니은에서
극한값에 대해서 언급된 이유 자체가 극한값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제시문 기억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써있잖아. 그럼 제시문 기억에 의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해서 F'빵이 0이다 라고 하는 서술이, 말로 쓰는 서술이 필요해. 그런 서술 없이 그냥 수식만 있든지 아니면 수식의 계산에서 논리적인 비하가 있으면 다 감점이야. 문제가 쉬운 대신 필요한 건 꼭 다 써야 돼. 그 한 줄 더 쓰고 안 쓰고가 당락을 잡아하거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자연수 n값에 대하여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 얘기하셔야 되고요. K번째께 성립한다고 가정해놓고서 K 플러스 1번째께 성립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 뻔한 겁니다. 명제 Pn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모든 자연수 m값에 대하여 자연수 n이라는 자연수도 있고 자연수 m이라는 자연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n값이 달라질 때마다 명제가 n이라는 녀석이 달라질 때마다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명제야.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n이 달라질 건데 변하는 건 n이 변해야 돼. m에다 다른 걸 대입할 필요가 없어. n값한테 1 대입하고 n값한테 k 대입하고 n값한테 k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지. m한테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명제가 있습니다. 적분할 때 이렇게 이 식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적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게 첫 번째 문제야. 제시문 니은에 있는 Pn이라고 하는 명제를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내세요. 이거는 글쎄 틀리기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팩토리얼 계산에 대해서 실수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3팩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5팩분의 1의 값을 통분하면 뭐가 되냐? 통분을 뭘로 통분할 건데? 큰 숫자로 통분하는 거 아닌가요? 5팩분의 앞에 거는 우리 통분할 줄 아시죠? 뭐 이런 식의 통분이 나중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좀 증명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자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잠시 이 식을 기억이라고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써야 돼. 이 식을 여러 번 쓰는 대신 이걸 기억이라고 한쪽에 써놓고 출발해야 돼. 자, 저 식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n이라는 값이 1이었을 때 보여줄 거죠? n값이 1이 되면 1 대입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x의 m승 곱하기 1-x인데 그 녀석의 값을 적분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좌변값 계산하는 중입니다. 좌변값을 계산했더니 전개했고 이 정도는 한 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m 플러스 1분의 1 x의 m 플러스 1승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 x의 m 플러스 2승인가요? 1 대입했습니다. m 플러스 1분의 1 빼기 m 플러스 2분의 1이고 0 대입한 건 0이라고요? 그럼 이거네. 근데 우변값은 누가 우변이라고? m 플러스 2팩분의 앞에 건 m팩. 그럼 약분되고 누가 남아요? 요게 남아요? 그럼 똑같은 거 맞나?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로 따라서 1이었을 때는 기억이 성립하나요? 근데 두 번째 n값이 k였을 때 n값이 k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실 거죠? 0부터 1까지 x의 m승 1-x의 k승 이 녀석의 값이 m 플러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팩, k팩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해놔요?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서 양변에 뭐 하실 거죠? 보통 수학적 비나법은 양변에 뭘 더해준다든지 양변에 뭘 곱해준다든지 그럼 변화를 주지 않나요? K 플러스 1에다 보여줘요. 그럼 k 플러스 1번째 게 누군지는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네. 답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녀석은 k 플러스 1번째 게 누군지 알기 위해서 미리 써놓는 거고요. 답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보여줄 계획인 거죠? 근데 여기는 좌변에 있는 녀석의 값한테 무언가를 곱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나? 양변에 무언가를 곱하거나 양변에 뭘 더한다고 나온 게 아니죠. 단지 이걸 변형해서 저 왼쪽 값을 얻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출발을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 같다. 0부터 1까지 x의 m승 1-x의 k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을 구해서 이게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이건 양변에 어떤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지?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다음 단계는 방금 전에 걸 써먹어야 되잖아. 보통 수학적 견학번 빈칸 채우기 보면은 K번째 식이 등장하도록 조작하는데? 아니, 이게 나오게끔 만들면 되잖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m승 1-x의 k승 곱하기 1-x라고 쓰고 풀면 되겠네. 그러면 원래식이 나오니? 앞에 건 0부터 1까지 x의 m승 1-x의 k승 원래식이 나와요? 이 식이 나오냐고요. 1을 전개한 거 썼습니다. 세연이 한 박자 이해가 늦네요 지금.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m 플러스 1승 1-x의 k승 된 거 맞으세요? 그 앞에 게 누구라고? 앞에 게 m 플러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 팩 k 팩이라고? 그 오른쪽 건 누군데? 그러니까 M 플러스 K 플러스 1팩 K 팩 아니 방금 전에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 썼잖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오, 오, 뭐 슈퍼 울트라 닭들도 아니고 눈깔만 뜨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러지 니네? 아 말하라고. m 대신에 m 플러스 1만 대입하라며. 아 이게 k번째 여기에서 성립한다며. 성립하니까 여기다 m 대신에 m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되잖아. 네. 플러스 m 플러스 k 플러스 2팩분의 m 플러스 1팩 k팩. 최고 성립한다고 우리가 가정이 났잖아. m 대신 m 플러스 1만 대입한 거지 지금? 되신 거 맞나요? 아 통분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통분은 뭘로 통분해? 플러스 K 그럼 분모에 뭘 곱해준 거야 지금? M 플러스 K 플러스 네 그거 하나만 곱한 거지. m 플러스 k 플러스 2 하나만. 그럼 분자에 곱했습니다. m 플러스 k 플러스 2 하나만 곱해줬습니다. m팩하고 k팩인데 뒤에 거는 m 플러스 1팩하고 k팩이라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아 우린 계획이 있어? 어떻게 해야지? k 플러스 1팩을 만들자는데? k 플러스 1팩을 만들려고? 빼면 뭐가 되는데? m 플러스 k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m팩하고 k팩으로 묶어주면 여기서 m 플러스 1 하나만 빼면 되냐? m 플러스 1 뺐더니 k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만 k 플러스 100으로 쓰면 되는 거네. 그럼 내가 원하는 k 플러스 1번째 거 식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뭐라고 써? n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하다로 쓰는 건가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치? 어, 저기 저기 이거? 그 위에 번째 식이 어떻게 되나? 쌤이 이거는 1의 값 분배했고 마이너스 K도 마이너스 X 값도 분배해서 빼기를 따로 쓴 거지. 아, 네, 여기서 너 정신 안 차렸던 것 같아. 아까 눈빛이.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뭐라고 써요? 마무리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하여 마지막 줄 쓸 때는 다시 수식을 쓰는 게 좋아. 기억이 성립한다로 쓰는 것보다는 다시 수식을 쓰는 게 바람직해요. 네. 이렇게 쓰면 완벽한 답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을 찾으라는데 디귿을 만족하는 집합 A를 구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래요. 그럼 지금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집합 A가 궁금합니다. 이거 적분하라고 합니다. 적분하라고 하니까 합시다. 지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방금 전에 니은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식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x의 n승이라는 녀석과 1-x의 n승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1 곱한 거 나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세연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 2루트 3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0부터 1까지 c도 끄집어내야 되나? 세연아, 서연아. 네, 듣고 있어요. 네, 하지만 눈은 감고 있잖아요. 0부터 1까지 x의 n 플러스 1승인가? 마지막 녀석의 값은 10분의 27c의 제곱이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n 플러스 2승 1-x의 n승인가요? 이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A의 값을 A 집합을 구하라고? 자연수 N의 집합? 네. 그러면 요것만 산수하라는 얘기네.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는데? M 대신에 N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M 대신에 N만 대입했습니다. 누구라고요? 2N 플러스 1팩분의 N팩 곱하기 N팩인가? 그 다음 두 번째 2루트 3C가 있고 그 다음 뭐라고 쓰라고? M 대신에 N 플러스 1만 대입했다고? 그럼 분모의 값은 2N 플러스 2팩 분자의 값은 N 플러스 1팩하고 N팩인가? 마지막이 플러스 10분의 27C제곱 마지막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2만 대입을 해. N 플러스 2 대입했더니 2N 플러스 3 분자의 값은 N 플러스 2팩 곱하기 N팩이라고요? 다 했습니다. 이게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C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야? C에 대한 2차식인가? 그럼 C에 대한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뭐만 만족한데? 네, 최고 참계수는 양수인 것 같으니까 판별식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건가? 그럼 나는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사소한 산수가 좀 남았습니다. 공통인수는 묶었으면 좋겠거든? 공통인수를 뭐라고 잡을 건데? 공통인수만 묶어주면 되잖아. 분모의 값은 큰 녀석으로 잡아야 되나? 분모는 큰 녀석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분자의 값은 공통의 누구라고 할 건데? 분자의 값은 작은 걸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로 묶어주겠습니다. 순서는 바꿔 쓰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 먼저 쓰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누구야? 10분의 27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만 남나? 이런 거 맞나요? 두 번째 게 누가 남지? 2루트 3 2n 플러스 3이 있나? 그래서 지워져야지 2n 플러스 2인가? 그리고 n 플러스 1 하나 더 있나요? 그럼 산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게 누구라고요? 2n 플러스 3이랑 2n 플러스 2인가요? 그래야지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되는 거, 공통된 게 하나 더 있냐? n 플러스 1도 하나 묶어줄 걸 그랬을까? 앞에 n 플러스 1도 하나 묶어주자. 그래야지 판별식 산수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다. n 플러스 1 팩토리얼 곱하기 n 팩 n 플러스 1 묶었습니다. n 플러스 1 사라지고 10분의 27 n 플러스 2 c제곱 n 플러스 1 가져갔습니다. 2루트 3 2n 플러스 3c입니다. 마지막에 n 플러스 1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4n 플러스 6인가요? 나의 바램은 요 값이 양수기 때문에 얘만 다시 써가지고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거의 판별식 값을 계산하는 중이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네요. 판별식 값이 3 곱하기 2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5분의 27 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3인가? 그 값이 0보다 작도록 가는 n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묶어줄 수 있는 건 뭘 묶어줄 수 있는 거야? 3 곱하기 2n 플러스 3으로 묶어줄 수 있나요? 네. 앞에서 2n 플러스 3이 남을 거고요. 뒤에서는 마이너스 5분의 9 곱하기 n 플러스 2가 남나? 된 거 맞으세요? 어차피 이거 양수 아니야? 이거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이것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럼 5배 줍시다. 5배 했더니 10n 마이너스 9n 15 마이너스 18 15 빼기 18 맞죠? 따라서 n값은 3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집합이 누구라고요? 네, 1과 2만 온소인 집합이라고요? 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누가 작성하든지 간에 산수만 틀리지 않으면 맞추는 것 같아. 이거는 서술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수학적 균합법과 그 다음에 논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서술의 차이는 구분하기 힘들 거고요. 산수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답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성해 봅시다. 자, 다음 시험지는 함수 f, 제시문, 첫 번째 제시문이 fx의 값을 다항함수를 주고 있거든? 다항함수가 n 플러스 1차 함수고 gx의 값은 n차 함수인데 n값이 더 차수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도 빵이 아니고 b도 빵이 아니고 뭐 자연수라고 언급해줬고요. 함수값 두 개 제시합니다. 그리고 도함수의 값이 분자에 있고 fx는 분모에 있습니다. 그거의 극한값 1이라고요? 그럼 식만 쓰고 나서 서술하면 되겠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a, b, c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 이거 정도는 변별력이 전혀 없겠다, 문제가. 리미트. 나라고 하는 제시문에 출발합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값이 a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bx의 m승입니다. 분자의 값이 미분했더니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 네, cl x의 l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 값이 수렴했으면 좋겠다고요? 한 가지만 서술하면 되겠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1이 나오려면은 차수가 높은 거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 안 돼.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기 해서 풀지. 네. 맞죠? N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의 최고창 계수를 비교해서 1이라고 쓰는 건 우리가 편리상 그렇게 하는 거고 xn 플러스를 쓴 가지고 나누기 해서 수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a 플러스 b의 x의 이건가? X분의 1. xn 플러스 1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기 하면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의 값은 n이라고 하는 녀석 곱하기 x의 n-2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cl x의 l-n-2. 근데 나의 바람은 이게 1로 수렴했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a도 빵이 아니고 b도 빵이 아니라며. N은 L. 그러면 이게 수렴할 수 이게 나의 바람은 요 녀석의 값이 n 플러스라고 차수가 제일 큰 녀석의 값이 똑같았을 때 그때 이 값들은 빵인가? 근데 이건 0이 0승이니까 1이고요. 그때 개수를 비교한 녀석의 값이 그때가 극한값이 a분의 n이고 그 값이 1이다라고 서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최고창 계수를 비교해서 풀었다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과연 차수가 높은 녀석의 값이 지금 최고창 계수는 빵이 아니니까 최고창 계수의 값은 똑같고 그리고 차수의 값은 똑같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써도 여기서 감점할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누기 했을 때 분자의 값이 안 이뻐서 그래. 이쁘면은 그냥 그 나누기 한 걸로 풀겠는데 이거는 이 정도만 그냥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건 정도는 이것들이 소거되는 녀석이 문제가 된 좀 소거되는 녀석까지 언급하고 싶으면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거될 수는 없는 거잖아. 내 말이 되시나요? 무조건 이게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이거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더 서술하는 게 안 이뻐질 것 같으면 서술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길어지고. 네. 카톨릭 대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답지도 이것만 서술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더 이상 서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극한값이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입니다. 빵으로 갔을 때 fx의 값이 분모. 차수가 큰 건 앞에 거고 뒤에 건 한 차수 낮은 거네. 분자의 값은 x만 곱하라고 했으니까 x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플러스 cx의 l 플러스 1승인가? 그럼 이 녀석의 값이 어떨 때 4분의 1을 수렴할 수 있는 거지? 플러스 1이라. 빵분의 빵 되는 원인을 제거할 거냐 우리는 원래. 제거하고 남은 녀석의 값이 4분의 1로 나와야 돼? 그럼 어떨 때 4분의 1이 나오지? 그럼 누가 4분의 1이야? A분의 1. 지금 0으로 가는 녀석이야. 아, 0. 그럼 앞에 게 x가 인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x의 값을 뒤에 거가 차수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B분의 10. 뒤에 게 차수가 똑같고 앞에 거는 x의 값을 소거해도 이 분모의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으로 x의 값을 치워도 여기는 x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x한테 0대기만 빵일 거고 이건 차수가 똑같았을 때 소거하고 상수 bc만 남나요? 그래야지만 4분의 1로 수렴하겠네. B분의 10.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것도 카톨릭 대학교는 서술하지 말래요. 그지 같아지니까. 서술이 그지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최고창 계수, 무한대로 갔을 때는 최고창 계수 차수가 똑같았을 때 계수 비교. 빵으로 갔을 때는 제일 차수가 낮은 녀석의 값이 차수가 똑같으면서 계수 비교해서 a분의 c. 이 정도만 서술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좀 조심해서. 네. 카톨릭 대학교가 제시하는 답안은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지? 가족권 쓰면서 분비시키면 되나? f한테 1, 2 하면 8이라고요? a 플러스 b의 값이 그리고 g한테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C가 C가 그럼 c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고 b의 값은 4개. a의 값은 또 4. 그럼 a, b, c는 다 구했나요? 근데 방금 전에 구했던 기억에서 구했던 fx, gx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극한값 두 번째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fx? 4x의 m값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N이 A고
n이 a여서 n값은 4고 n값이 3면 m값은 2, l값은 1인가요? 1이요. 그럼 지금 분모에는 fx값이 4x의 3승? 그 다음이 4x의 제곱인가요?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값이 지금 gx값입니다. gx의 값은 x에 4승 2, x. 그때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갔을 때 빵분의 빵꼴이니? 인수분해 약분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4x로 묶었더니 x 플러스 1? 분자의 값은 아이고야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가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약분하고 약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짝대기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불안하면은 한 줄 더 쓰세요.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4분의 3인, 마이너스 3인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변별력이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맞출 거니까. 서술의 차이점도 없습니다. 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산수만 안 틀리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고동수학 하에 있는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확률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수학원, 수학2, 미적분으로 시험 본 학교가 되게 많아.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 근데 고등수학 상하에서 시험 본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확통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확통 플러스 기하까지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의 경우의 수 파트도 시험에 나옵니다. 한 변 1의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한 변 1의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바둑돌은 A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동전이 던져져 앞면이 나오면은 3, 뒷면이 나오면 2만큼 동전의 둘레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 시간 알파벳 다르게 쓸걸. 시계 방향이라고요? 이 순서대로 갈 건데 8번 시행한 다음에 A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지? 8번 시행을 한 다음에 A로 돌아오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경우의 수만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미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네? 뭘 기준으로 미수를 잡을 거야? 난 문자 2개만 잡겠는데. 선의도 그러겠네. 앞면 나오는 거? 앞면 나오는 횟수의 값을 x라고 할까? 그리고 뒷면 나오는 횟수의 값을 y라고 하자. 나 귀찮아서요? 너희는 다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점점점 땡땡 안 됩니다. 자, 앞면 나온 게 x번이고 뒷면 나온 게 y번이면 식을 2개 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뭘 세울 수 있죠? x 플러스 y가 8회 시행하겠다고? 또 뭐 알죠? 3x 플러스 2y가 4n이라. 이게 제일 작은 값이 누구야? 가장 적으려면 4, 8번 시행했을 때 이 값이 제일 작을 때가 누구라고? 아니 4. 네, 8번 시행한 것 중에 빵번 8번이 제일 작은 건가? 네. 8번 빵번인 게 제일 큰 건가?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나의 바람은 A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A에 출발해서 A로 돌아오려면 무조건 4에 배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이동한 칸수가? 그럼 전체 이동한 칸수가 수식에 대한 설명해야지. 전체 횟수는 8번이어서 1번씩이 나왔고 그리고 요 녀석의 값이 8번 시행했을 때 전체 이동한 칸수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세웠다고 3x 플러스 2y라고 식을 세웠다고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무슨 식인지는 말해줘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3x 플러스 2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4의 배수가 돼야지만 A의 출발해서 A로 돌아오나요? 그 4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6, 20, 24가 가능한가요? 그럼 16, 20, 24가 가능한데 16이 나올 때는 어떨 때 16이 나오지? 아까 y는 y 8, 빵8? 20번은 4, 44? 24번은 8, 네.
그럼 그 횟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8번 시행한 것 중에 뒷면만 8번 나오는 횟수는 몇 번이야? 8번 시행했을 때 뒤 8번 나온 게 몇 가지야? 한 가지. 욕할 뻔했어요. 앞이 4개, 뒤가 4개인 건 몇 가지일까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죠?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 아, 앞. 지금 야, 그러면. 자, A하고 B 순서 바꾼 게 몇 가지인가요? 그 3가지 어떻게 구하나요? 3팩을 뭘로 나누게 해요?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나누게 해줘요? 이게 자, 그 확통이 아니에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 파트에서도 같은 걸 포함한 순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팩분의 8팩이라고 되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백 문제 푸셨어요. 자, 마지막 녀석은 앞 몇 가지예요? 한 가지인가요? 그럼 따라서 다 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좀 계산 못하죠. 자, 4팩 약분했습니다. 8765. 분모의 값은 4321. 약분했습니다. 735 자, 4321 8765. 아, 누가 볼까 무섭다, 이씨. 영상 올렸는데 누가 딴 애들이 보면 어떡하지? 아, 735에 7 70까지 맞아요? 네. 72 야, 혹시 다른 의료원 다니지 않는 분들 영상 보시면 모른 척 해주세요. 근데 72까지 해야 되죠? 아, 네 말이 맞아. 큰일 날 뻔했다. 모른 척 해주세요. 다 해서 72가지인가요?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제시문 니은에서 b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세요. 정팔각형이 있습니다. 정팔각형에 대해서 A의 바둑돌이 놓여져 있는데 빨간 구슬, 노란 구슬, 파란 구슬이 지금 각각 몇 개씩 있다는 얘기야? 321 아, 세 개, 2개, 1개 있다는 얘기인가? 아닌데? 하나씩 있구나. 구슬은 하나씩 있고 구슬을 하나 꺼내서 빨간색이 나오면 3칸, 노란색이 나오면 2칸, 파란색이 나오면 1칸 이동하겠다고? 그럼 빨간색이 나오는 횟수, 빨간색이 나오는 횟수를 x번,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오는 횟수를 y번, 파란색이 나오는 횟수를 z번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식은 무슨 식을 세워요? 전체 시행 횟수가 8번. 한글로 써주셔야 돼요. 난 귀찮아서 안 씁니다. 그 다음이 전체 이동한 칸수 3x, 2y 플러스 z. 제일 조금 이동했을 때가, Z만 8일 제일 많이 이동했을 때가. 예, 근데 지금은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려면 몇 칸을 가야 되는 거야? 8의 배수? 8에 대해서 네. 8의 배수만 찾고 있습니다. 82, 24 그러면 이 값이 3가지밖에 없어? 가운데 컴마라고 쓰기보다는 또는이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8 나오도록 하는 녀석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8 나오는 건 몇 가지인데요? 아니다, 빵빵 8? 16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지? 16? 16이 나올 때를 찾는 게 까다롭겠다. 080? 080? 보통은 개수가 큰 것부터 가정하지 않냐? 4공짜리 보통 이러면 빼먹을 중간에 순서가 뒤죽박죽 섞으면 분명히 뭔가를 빼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수가 큰 것부터 가정합시다. 4공짜리 개수의 값이 큰 녀석의 값이, 아이씨, 이게 저건 8빵빵은 좀 이따 쓰자. 4공짜리 나 16 하는 중이야. 4공짜리 8은 안 되고, 4공짜리 4? 아, 그러니까 8부터 시작이 되는데 7부터 시작하면 안 돼? 7부터 시작하면 16이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4가 가능하다고? 5공도 되긴 하죠. 5, 01이 돼?
아, 8번이요? 5로 출발하는 건 안 돼요? 확실해요? 수가 없어서. 혹시 이것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안 나와요. 5였을 때가 15, 저거 딱 1 하나. 나와야 되는데 5빵 1밖에 안 되는데 되지 않는다. 그럼 4로 출발합니다. 12니까 두 개 더해서 4 나와야 돼. 그래서 공사. 4, 0, 4. 4. 4로 출발한 거 하나밖에 없네. 3으로 출발한 게 있나? 보여가지고. 잠깐. 3, 4, 3, 3, 2. 계산 안 나. 1, 3, 4, 1 되네. 8번이고 되지? 되죠? 8 아니에요? 9, 8, 1 더하면 18. 안 되는군요. 아, 그러네. 아, 이게 더 어렵다. 하면 그럼 3로 출발한 게 없어? 없어요. 2로 출발하는 거. 2로 출발하면 6이고 두 개 더해 10이 나와야 돼. 3호. 에? 2. 아, 왜 이렇게 길어? 2, 5, 그래서 얘도 못해요. 2, 4, 2, 2, 4. 2, 3이면 안 되죠. 택도 없죠. 그래서 없죠. 그 다음 1로 출발하기. 13. 1이었을 때가 13이 되니까 6, 6일. 161? 네. 161이면은 3, 4, 12, 16 되네요. 아씨 느낌이 싸다. 1일 때 된다는 얘기는 3일 때 빼먹은 거 아니야 혹시? 3호 숫자가 있네. 좋죠. 3이었을 때 있는 거 아니야? 아, 1, 2 바꿔가면서 다 찾아야 되는데. 잠깐. 3, 2, 3? 3, 2, 3이면 9 더하기 4 더하기 3. 9, 4, 3. 되네. 16 되네. 16. 아씨 5일 때는 없어. 6일 진짜 안 돼. 빵일 때는 있나? 8. 0, 8. 80? 말고는 없어. 안 나와요. 다 찾은 것 같아요. 8번 안 썼어. 네. 실은 쉽게 찾는 방법은 문자가 3개니까 헷갈리는 거라서 한 문자 소거한 다음에 찾으면 더 빠른데 선생님이 대입하기 귀찮아서 이랬어요. Z를. 네, 한 문자를 대입해서 두 문자 있는 상태로 풀면 좀 더 쉬운데. 자, 그 다음이 뭐가 있다고? 팔빵빵? 네. 다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한 가지인가요? 두 번째 게 몇 가지라고요? 아까 70까지 썼어요. 세 번째가 몇 가지지? 3팩, 2팩, 3팩분의 8팩인가? 약분했더니 8765. 3팩은 6가지. 2로 나누기 했더니 이거 2. 560인가? 이거 맞아요? 네. 560까지. 아이씨, 산나무 사이네. 2팩, 2팩분의 4팩 약분했습니다. 87. 2 약분했더니 2. 420. 네, 420까지. 이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다 더하세요. 더하기를 못하는데 나는. 410. 400. 470. 아, 지금 서연이가 하길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산수 안 해. 와, 이 새끼들 진짜. 1103인가? 이게 630, 1050, 1106, 1107, 8, 9, 1109네. 네. 9를 3을 썼어요. 맞아요? 네. 된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경우의 수 파트는 경우의 수 파트나 확률 파트는 쓰는 게 엄청 귀찮거든? 왜 귀찮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고 써야 돼. 다. 한글로 다 쓰는 과정이 좀 귀찮아. 이런 것들에 대한 서술하는 과정이 한글을 꽤 많이 써야 되거든. 그게 좀 귀찮을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4의 배수야 함으로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A의 출발에서 A로 돌아오려면 4의 배수. 팔각형에서 A에서 A로 돌아오려면은 8의 배수. 그런 말도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최고차함계 수의 값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3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 줬습니다. 0 대입하면 1이라고 하니까 상수항을 압니다. 그 값 중에 하나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값 중에 하나가 3이니까 아이씨 미분에서 뭐 대입한 게 빵인지를 모르는 거네. 그냥 극점의 y좌표와 중에 그것도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모르는 거네. 그런데 도함수의 값이 0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도함수가 0에서 그 값을 갖는다? 뭔 말이지? 도함수가 0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이게 소함수. 두 번 미분에서 빵 대입한 게 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문제는 이 조건을 가지고 니은도 읽으라고 니은에서 a, b의 값을 구하시고 근거를 논술하세요. fx는 함수의 값하고 상수함수 k가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데 지금 최고차함 개수가 누구라고? 최고차함 개수 1이라고? 근데 a하고 b 사이에서는 상수함수 k의 값이 a하고 b 사이에서는 교점이 두 개 이상이라고? 그럼 극소값이 b인 거고 극대값이 a란 얘기구만. 그 a보다 작거나 상수함수가 b보다 컸을 땐 교점이 한 개라고? 그럼 극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중간합수. 그러네. a, b 둘 중 하나는 3인 거네. 근데 두 번 미에서 빵 되는 게 누군데? 변곡점이야? 두 번 미에서 빵 되는 게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의 좌표가 지금 0에서 변곡점이라니까 이 점 좌표가 원점인 거, x가 0인 거네? 저기 1이니까 A가 3이니까 이 점이 0,1이야? 그럼 a가 3이라고? 어떻게 표시하지? 그림을 그리면 되지. 변곡점의 좌표여서 0에서 변곡점이어서 0,1이 변곡점이고 함수는 다음 함수의 그림 그린 다음에 최고차함계수가 지금 1이 되는 3차 함수가 변곡점이 0,1이므로 극점 좌표 니은의 제시문 니은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A하고 B 중에 1보다 큰 A가 3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우리가 지금 A가 3인 것까지는 알아. 근데 모르는 건 극점의 X좌표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극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해? 여기서부터 수식으로 풀면 되겠네? 함수 f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의 값 1인 3차 함수야. 다음과 식을 세웠어. 근데 문제가 있다. 썼어요. 문제 A, B가 있으면 그 알파벳은 똑같이 쓰면 안 돼. M이랑 줬어요. 네. 그럼 A, B 아니면 CD라고 쓰지 뭐. CD가 문제 중에 없어요. 알파는 맨날 있어요. 네, CD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MX, CX. 뭘 하고 있다고? 한 번 더 미분한 거 한다고? 6x 플러스 2c? C가 다 해서 자 C가 빵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워집니다. D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C가 빵이었을 때 우린 뭐가 궁금했지? 저희가 태어난 것이 여기 극점 좌표가 궁금했니? 극점 좌표? 네. 극점 좌표가 궁금해서 이게 빵 나오는 녀석값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그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엄청 불편하네 지금. 빵 나오는 x값이 누군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d인가요? 이러면 우린 불편해. 서술하기도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이러면 되는겨? 네. 이러면 미분하기 편해져? 초적하면 되잖아. 알파벳 D라고 쓸 걸 그랬나?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3d제곱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마이너스 3d제곱 x야 돼? 이렇게 처음부터 가정하고 풀면 되겠다. 그러면은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d인가요?
D의 값은 양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D, 3? 이 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D, 변곡점이 변곡점 0,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말 써줘도 됩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인 거 저번에 증명도 했는데 안 했었나? 안 했구나. 얘기해 다음에 주셨는데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인 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논술 문제 중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언급을 해야 돼요. 대충 쓴 걸 설명하지 않고 개연성이 없잖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1이라고 해서 이 점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잖아. 아니 변곡점이 0,1이다를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곡점의 좌표에서 3차 함수가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 그러면 이 점이 저 y좌표 3이었을 때 이 점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 네. 논리적인 비약이 되지 않게끔 중간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숫자 d를 대입하는 건가? d 대입했습니다. d의 세제곱 마이너스 3d의 세제곱 마이너스 2d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이 그럼 d의 값은 1이에요. d의 값 1이었을 때 지금 함수의 그림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제시문 아무튼 AB를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AB의 값은 극대값인 3이었고 극소값인 마이너스 1이었나?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 제시문 디귿이 좀 어렵게 서 있다. 3차 함수가 제시문 니은에서 AB에 대해서 실수 K의 값이 K가 A하고 B 사이에 있다고? 즉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K의 값이 K의 값의 범위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사이에서 방금 전에 구한 AB 대입했습니다. K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있을 때 방정식 실근 중에 가장 작은 게 알파, 가장 큰 게 베타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K라는 선이 여기 있는 선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제일 큰 베타라고요? 그런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 속하는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 속하는 모든 K에 대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세요.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 속하는 모든 K? 뭔 개소리지? 아, 상수함수 K의 값이 어차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만 있다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만? 있을 때 최대 최소를 알파, 베타에서 구하라고? 그럼 제일 작은 근이 알파라며. 제일 큰 근이 베타라며. 나머지 한 근은 누군데? 평균 나머지 한 근의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근의 값을 t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서술이 애들이 작성하기 힘들어. 쌤은 머릿속에 지금 딱 읽는 순간 계획이 세워졌는데 요게 실은 문제를 읽고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는 파트야. 자, 지금 그래서 배우는 중이야. 자, 문제가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t라고 하는 녀석까지 해서 선생님이 실근의 값을 알파, t, 베타라고 잡았거든? 그러면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랑 만나 생기는 근은 알파, t, 베타로 잡았나요? 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fx-k라고 하는 식을 최고차계수 1이었지? 네. 최고차계수 1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이 x-알파, x-t, x-베타에 해당하는 식이니?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베타-알파의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라고 한 거잖아. 네. 그럼 베타-알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계획은 선생님 현재 계획은 이거야. 이걸 제곱한 녀석의 값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빼서 구하고 싶어. 즉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고 싶어 지금. 이거는 2차식이니? x-t만 있을 뿐이야? 여기가 t라 그랬지 지금. 그럼 y는 k라는 선 자체가
ft하고 똑같니? 네. 여기가 x좌표가 t니까 y좌표는 ft인 거지? 이 말 이해 되셨나요? 근데 t가 움직이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t의 범위? k의 값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t의 범위가 뭐야? 풀마일. 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 점이. 여기가 플러스 1이죠. 이 상수함수가 위아래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해도 가운데 있는 t라고 하는 그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 fx-k라고 하는 식 자체가 fx-ft라고 쓸 수 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이 식은 x의 세제곱, 아까 전 식이 뭐였더라? 마이너스 3x였나? 식이 기억이 안 난다.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었구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t 대입하게 되면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이 식은 해가 x 마이너스 t 곱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은 x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t제곱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3t도 있죠. 이런 지워지나요? 그럼 이건 x 마이너스 t로 묶어줄 수 있어?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t제곱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밑줄 쳤던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같은 식이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x-알파의 값이랑 x-베타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의 값이 누구죠? 네, 말씀하세요.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뒤에 문장을 붙여서 바로 한 거야 돼가지고 뒤에서 금방 끝나요. 조금만 참아요. 도군의 고백값은 t제곱 마이너스 3인가요? 내가 궁금한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제곱한 값이 궁금했었죠? 그럼 앞에 거 제곱했더니 t제곱, 뒤에 거 4배에서 빼야 되나? 그랬더니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2? t의 범위가 뭐였다고? 풀마일. t의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였다고? 그때 뭘 구하시라고요? 최대값, 최소값? 대칭 축의 값 y축인가요? 위로 블록이죠?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 대칭일 거고요. 빵 대입한 최대값은 1 대입한 최소값은 네, 최대값, 최소값 다 구했습니다. 지금 풀었던 문제는 생각하기 쉽지 않죠? 어려워요. 네, 이거는 집에 가서 다음 시간에 논술할 때까지 작성해 오셔야 돼요. 올려주시고 네, 올려드릴 겁니다.